안녕하세요. 1학년 여러분. 다시 또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이제 2시간만 더 하면 2020년도 1학년 수업을 마칠 수가 있었는데 2시간 남겨놓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넘어갔어요. 그래도 남은 시간까지 여러분들 선생님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수업을 잘 마무리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배울 내용은 교과서 230페이지, 232페이지까지인 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수업 들어가기 전에 교실에서 선생님하고 지금 보는 이 사운드 웨이브 프로그램을 가지고 소리에 대해서 직접 실험을 해봤었어요. 누가 큰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또 작은 소리를 낼 수 있는지, 그리고 누가 높은 소리를 낼 수 있는지, 낮은 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실험을 해봤고, 우리 학교 같은 경우는 약 얼마였어요? 3800Hz 정도의 소리를 내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소리였어요. 자, 기억이 잘 안 나는 친구들을 위해서 잠깐 한번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어요. 자, 지금 보신 이 프로그램이 사운드 웨이브 프로그램이었죠. 그리고 밑에 이렇게 건반이 있는데, 여러분들, 소리를 눌러보면 이렇게 건반마다 특정 주파수가 있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진동수에 따라서 이렇게 소리가 달라졌고, 점점점 올라갈수록 진동수가 어떻게 되어진다? 커진다. 그래서 우리 피아노에서는 약 4000Hz 정도의 소리까지 낼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게 약 얼마까지라 그랬어요? 약 20,000Hz 정도까지라고 얘기를 해줬었죠. 그래서 20,000Hz가 넘어가면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 네, 초음파라고 이야기한다라고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지금 소리 파형 요 실험을 통해서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렇게 목소리가 나오죠. 이렇게 파형이 나옵니다. 선생님이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특정 소리를 내볼까요? 네, 보이시죠? 그쵸? 이렇게 소리를 잡아보면 선생님이 목소리에 의해서 약 1200Hz 정도의 소리가 계속 나고 있었다.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럼 요걸 가지고 어떻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앱이 있는데 이런 앱을 다운받으면 뭘 할 수 있냐면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어요. 지금 휴대폰으로 581Hz의 소리를 내는데 선생님 이제 조용히 해볼게요. 네, 이렇게 휴대폰으로 소리를 내면 581Hz의 소리를 얘가 듣고 이렇게 주파수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가 교과서에 배웠던 것처럼 이렇게 균일한 진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운드 웨이브가 있으면 소리의 높낮이, 소리의 크기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크기는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작게 얘기하면 여기 있는 우리가 진폭이라고 얘기하는 크기가 작죠. 근데 이렇게 소리가 진폭이 커지는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운드 웨이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소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세 가지의 특징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우선 큰 소리하고 작은 소리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소리하고 낮은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만약에 영상을 안 듣고 소리만 틀어놓더라도 지금 학교 종이치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금방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가지고 소리의 특징인 음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과연 어떤 소리의 요소의 특징에 의해서 이 3요소가 결정될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되면 이걸 과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생활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연결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소리의 크기는 우리가 확인해봤던 것처럼 뭐에 의해서 결정나냐면 진폭에 의해서 결정이 납니다. 위에 있는 이 파동의 특징을 보면 작은 소리하고 큰 소리하고 여기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한 번 진동하는 데 걸린 길이가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같아요. 그렇죠? 파장이 같은 거죠. 근데 뭐가 다른 거예요? 중심에서부터 마루 또는 골까지의 길이가 큰 소리가 더 크죠? 그래서 진폭이 높아지면 커지면 더 큰 소리가 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수업 시간에 선생님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줄넘기로 파동을 만들 때 많이 움직이면 더 진폭이 큰 파동이 만들어지고 많이 움직이는데 당연히 더 힘이 많이 들죠.
그쵸?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드는 것만큼 더 큰 파동이 만들어진다. 우리 목소리도 더 큰 진폭을 만드는 것만큼 더 많은 힘이 든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크기는 뭐에 의해서 결정난다? 진폭에 의해서 결정난다. 요거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높낮이는 이게 재밌었어요. 선생님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하고 수업할 때 이게 굉장히 재밌는데, 이쪽으로 잠깐 가져야 되겠네요. 자, 소리는 지금 보는 것처럼 똑같은 세기로 나더라도 낮은 소리하고 높은 소리의 진동의 횟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동수가 커질수록,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더 많이 빨리 떨릴수록 높은 음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800Hz의 소리를 냈던 친구는 1초에 약 3800번 성대가 떨려서 내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초음파에 대해서 선생님이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약 우리 귀는 지금 보는 것처럼 20에서 약 2만 헤르츠의 소리까지 들을 수 있고, 2만 헤르츠 이상부터는 잘 들리지 않는 거, 귀가 그만큼 진동을 할 수 없는 거였죠. 그렇죠? 그걸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음파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건 직접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아마 기억에 꼭 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생활로 가져와 보면, 피아노입니다. 피아노. 우리 그랜드 피아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아노 안에도 뭐가 들어있냐면 이렇게 줄이 들어있어요. 줄이. 그리고 줄을 해머라고 얘기하는 걸로 이렇게 띵 때려서 소리를 내는데, 지금 봤던 것처럼 낮은 음에는 굵고 긴 줄이 연결이 돼 있고, 피아노의 높은 소리를 내는 건반에는 줄이 얇고 짧은 줄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럼 이거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하면 되냐면, 똑같은 세기로 줄을 띵 쳤을 때 무겁고 굵은 게 많이 진동할까요? 아니면 얇고 짧은 게 많이 진동할까요? 아무래도 얇고 짧은 게 똑같은 힘으로 때렸을 때 더 많이 진동할 수 있겠죠. 그렇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많이 진동한다는 얘기는 더 높은 음을 낸다. 높이 진동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원리가 이 피아노에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들 기타 칠 줄 아는 친구들이 있나 모르겠어요. 기타 줄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를 1번 줄, 여기를 6번 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줄이 두꺼워지죠. 두꺼워지면 똑같이 손가락으로 튕기더라도 두껍고 무거우면 똑같은 힘을 줬을 때 많이 진동할까요? 적게 진동할까요? 네, 아무래도 두껍고 무거운 게 적게 진동하겠죠. 적게 진동한다는 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소리가 어떻다? 진동을 적게 한다. 소리가 낮다. 그래서 굵은 줄이 소리가 더 낮고 얇은 줄이 소리가 더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되고, 또 여기 있는 이 가수분은 선생님 좋아하는 존 메이어라는 가수인데, 기타를 손으로 이렇게 코드를 잡는다고 얘기하죠. 근데 지금 보는 것처럼 점점점 아래쪽으로 갈수록 높은 음이 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소리를 내는 줄의 길이가 여기서부터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기타도 여러 가지 음을 낸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어때요? 좀 이해가 좀 가시나요? 기타도 한번 중학교 시절에 배워보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똑같은 음을 내더라도 이렇게 다양한 악기가 있었죠. 다양한 악기가. 그리고 같은 진폭에 같은 파장을 갖고 있더라도 파동의 형태에 따라서 다른 종류의 소리가 난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가장 인간에게 듣기 좋을까요?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잖아요. 왜냐하면 뭐 가요 프로그램 같은 데 나왔을 때 어떤 사람이 노래할 때 가장 음색이 좋고 예쁠까? 이거는 사실 절대적으로 정해 있지는 않은데, 그 파동의 특징에 따라서 듣는 사람의 느낌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은 높이하고 같은 세기의 소리를 내더라도 파동의 특징에 따라서 다른 악기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음색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마지막 정리입니다. 요 세 가지예요. 우선 소리의 크기는 소리의 3요소를 먼저 기억을 하셔야 돼요. 3요소는 우리가 어떤 상식적인 측면에서 소리는 큰 소리가 있고 작은 소리가 있고 높은 소리가 있고 낮은 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마다 독특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고, 그럼 우리 이것을 과학적으로 조금 연결을 하면 큰 소리, 작은 소리는 진폭에 의해서 결정이 됐고, 그 다음에 높은 소리, 낮은 소리는 진동수입니다. 얼마나 빨리 진동하느냐. 점점점 많이 진동할수록 높은 소리가 난다. 됐죠?
3,800, 피아노의 끝건반은 4,000, 4,000 이상의 소리를 내면 엄청나게 높은 소리를 내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파동의 특징에 따라서 음색이 결정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1학년 과학 마지막 교과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의 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교과서 232페이지 스스로 확인하기 문제를 풀어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그래도 집에서 여러분들 활동을 조금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인터넷 사이트를 이렇게 쳐보면 선생님은 지금 컴퓨터로 이제 구글 플레이를 쳤는데 여러분들 휴대폰에 구글 플레이에서 뭐 사운드 또는 사운드 웨이브라는 프로그램을 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앱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유명한 건 소음 측정기도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지금 사운드 우리가 파동을 만드는 거니까 이렇게 웨이브라고 한번 또 쳐주면 여러 가지 앱들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소리를 만들었던 앱은 요 헤르츠라는 프리퀀시 앱입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음정 연습할 때 뭐 특정 음정을 내놓고 그 음을 이렇게 따라하면 음정을 정확하게 맞추는 거 연습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가지고 파동도 확인해 볼 수 있고 파형도 확인해 볼 수 있고 특정 헤르츠에 따른 소리도 낼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 여러분들도 재밌는 활동을 해볼 수 있다라는 것까지 소개를 시켜드리고 하나 다운받아서 활동하는 것까지 캡처해서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아무튼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자율에 맡기겠어요. 자, 여러분들 과제 2가지입니다. 뭐였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스로 확인하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사운드 관련된 앱을 다운받아서 활동하는 장면 또는 본인 캡처한 장면 하나를 보내주시면 그거는 자율에 맡기겠고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번 수업을 마치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교과서 수업이었고요. 다음 수업은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계속 궁금했던 외계인은 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으로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합시다. 안녕.